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가 장중한 때 마이너스로 잠깐 전환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좀 상승권에서 마감했어요. 어떤 분위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전히 관심은 이제 원유에 대한 그 합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유가가 위아래 20%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도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올라가다 훅 떨어졌는데 어찌됐건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제롬 파월 의장이 또 한마디를 한 거죠. 결국 2조 5천억 달러를 결국 돈을 더 풀겠다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부에서는 이제 정말 연준다운 일을 제대로 처음 했다라는 사람도 있겠고요. 그만큼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소위 무기가 아직도 무한대로 많다 얘기하는데 또 무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날지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달러는 약해지고 다 그러겠지만 결국 돈은 엄청나게 계속 무한대로 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주가로 오늘 결국 이틀 연속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요인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보면 에너지 섹터만 한 0.9% 하락을 했고요.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 다 조금씩 계속 다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런 거죠. 연준이 말씀드렸던 2조 3천억, 2조 5천억을 쏘는 건데 중소기업들 그리고 가구에 대한 직접 지출도 있겠고요. 거기에 정크본드가 됐건 CLO라 그래갖고요. 부동산 담보부 대출 이런 것도 주식도 또 사주겠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 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부도로 안 나가게 해주겠다. 저는 그 측면에서 약간 의아했던 게 얼마 전 시장 급락 시에는 그 유가 급락은 증시 급락으로 같이 이어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유가가 이렇게 20% 장중 변동폭 따지면 20%니까 20%나 급락했는데 시장은 지켰다. 이게 정크본드까지 사준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시장의 심리를 좀 지켜줬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 떨어지는 거 안 좋죠. 유가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들 이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라 지금 경제활동하죠. 지금 냉정히 보시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한 나라가 우리나라랑요. 그리고 중국. 다른 나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유가 하락을 진정할 수 있겠지만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 되겠고요. 그보다는 이런 거죠. 당장 체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체크를 쓴다는 표현이 약간 그렇지만 월급을 받아갖고 매번 렌트비도 내야 되고 그렇죠. 할부하는 거 자동차 할부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돈을 준다는 것 자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이제 월세를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를 어찌됐건 다 웬만한 수치를 제가 본 적이 없지만 다 낼 겁니다. 어찌됐건요. 미국에서 한번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면 평균적으로 20% 정도는 워낙 내야 되는 월세를 못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도요? 원래도요. 근데 어제 발표된 걸 보면 32%가 지금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 32%와 와 깜짝 놀랐는데 평균이 20%를 이미 제 날짜에 못 내는 사람이 20%인데 31%가 이번에 못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50% 더 많이 못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현금은 워낙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유가 합의 이런 것들 해서 유가 떨어지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이번 660만 건으로 지난주에서도 600만 건 이상 나왔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것은 결국은 제롬 파월 의장이 한마디 결국은 모든 것이 결국 돈을 무한대로 앞으로 더 쏘겠다는 건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 주식시장을 좀 반등을 이어가게 한 그런 힘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지표 나타났던 것도 한번 봐주시면요. 네, 맞습니다. 리세션 시기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금 보면 단 3주 만에 지금 1,000만 건, 1,300만 건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살려주겠다 지금 경제를 살려주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간 단위로 보면 지금 아직 물론 오늘까지가 나왔고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 이제 휴장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간 단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주간 단위 S&P 500은 2008년 이후 최고 12% 올라갔고요. 다우는 1938년 이후 최고 수익 그리고 러셀 2000도 역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주간 단위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어질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확신을 줄 수 없지만 문화시장 간도 5월 중에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물론 기대스심이죠. 이런 것들 분명히 호재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시간 아니겠습니다. US뱅크에서는 그나마 미국 주식이 과매도된 상태다. 그리고 연준이나 이런 통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 봐라. 그래서 긍정 시각
주가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죠. 쿼드러틱 캐피탈의 수석 투자가인 낸시 데이비스는 무슨 일이냐. 지금 매우 불확실한 시기라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아직 흔히도 얘기했지만 숲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또 기업 이익에 미칠 영향 가늠할 수도 없다. 지금 실적 시즌이지만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런 네. 것들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약간 더 걱정된 얘기 해드리면 마크 헐버트라고 또 유명한 투자 컨설턴 투자 평론가가 있는데요. 네네. 마켓워치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인데요. 3월의 저점이 결국 다시 이탈될 거라는. 네. 이게 뭐 혹평이죠 지금요. 네네. 막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8월이 돼야 최소한 8월이 돼야 저점 확인할 수 있을 거란 얘기하는데 역사적 아이고. 사실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우가요. 이번에 37.1%가 떨어졌거든요. 네네. 고점 대비. 그러면서 지난 2주 전에 이제 기록했던 저점인데요. 37% 이상 하락하고 그 다음에 저점까지 걸린 시간을 역사적으로 다 했더니 평균 137일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불과 뭐 20일 만에 회복된다 이런 것들은 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37.1%가 하락한 더 이상 이후에. 하락한 나라의 그림.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휴,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좀 가슴이 철렁거려. 그런 얘기도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 밤사이 시장은 굉장히 좋았으니까요. 그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내내 주시장이 가장 강했던 거는 워낙 많이 떨어졌던 네. 그런 것들이죠. 대부분 이제 항공주랑 카니발 주식이죠.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오늘도 10% 올라가면서 바닥에서는 제법 많이 반등했고요. 카니발도 이제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크루즈선입니다. 네네. 크루즈선 좋아진다는 생각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지금요. 그렇지만 주가는 이제 반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타벅스도 말들이 많은데요. 이거죠. 스타벅스가 이제 이번에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네. 그게 악재가 되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스타벅스 우리나라나 지금 제대로 하고 있고 중국 제대로 하고 있죠. 그 외의 나라에서 제대로 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 테이크아웃만 하고 테이크아웃 하려고 나가야 되는데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 그런 세상에 그렇죠. 누가 가서 쭉 앉아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스타벅스에 물론 자수한 거죠. 우리 이번에 실적 안 좋아진다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들이 별로 악재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좀 보고 그래요? 있고요. 디즈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즈니가 오늘 구독자 5천만 명 상회한다는 걸 이제 얘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4분기 끝났을 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2,650만 명 얘기했거든요. 근데 더블이 났습니다. 디즈니도 마찬가지예요. 디즈니도 코로나 이후에 애들이 계속 집에 있는데 뭐라도 보여주는 거는 부모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즈니가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고요. 네네. 그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 있기 때문에 뭐라도 보여주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애들 키워본 분들이라면 제 말씀을 5만 %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계속 애들 떠들고 울고 칭얼거리고 엄마 아빠도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그럼 뭐라도 더 보게 하거든요. 그럼요. 예전 같으면 안 그러면 제가 제 분을 못 이겨서. 예전 같으면 책을 주죠. 네네. 책 보라 그러는데 네. 책 보라 그러면 저도 안 보는데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 건 넌센스 같은 네네. 얘기죠.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죠. 디즈니 플러스는 볼 게 별로 없다.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R 등급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R 등급이 뭐예요? R 등급이라는 게 이제 성인인데 그게 네네. 이상한 성이 아니라 18세 이상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는 영화들 있죠. 네네네. 그게 다 R 등급이거든요. 보통요. 아주 그냥 아름다운 동화 얘기 아니면 다 R 등급인데 그게 없거든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그렇겠죠. 네. 좀비가 있긴 있거든요. 네. 좀비도 그냥 만화 좀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귀여운 좀비.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의 인기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디즈니에 좀 갈아탔다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 재료로 좀 올라간 건 파이자가 있습니다. 파이자는 이제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제약주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지금 뭐 자기네 말로는 뭔가 또 찾아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올 여름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테스트하겠다 그런 걸 발표하면서 오늘 한 2% 정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파이자가 최근에도 나름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노드스트럼, 콜스 이런 것도 뭐 엄청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것 주 내내 반등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마찬가지고 딱 이런 친구들이 지금 채권도 좀 발행해야 되는데 이거 네네. 등급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사주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니까. 그런 네. 것들이 지금 최근에 10% 20%씩 매일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노드스트럼이. 네. 위원님, 전 이런 거 볼 때마다 네네. 마음이 조급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 변동폭이 저점 대비하면 거의 막 50% 2배 가까이 가는 게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기업들에게 손이 갈 법하거든요.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투자 철학이라고 제가 뭐 있겠습니까? 네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저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식을
한국, 미국, 중국, 뭐 일본 다 똑같거든요. 인지 조화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인지 조화라는 게 뭐냐면 인지 부조화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인지 부조화라는 것도 어렵게 심리학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보고 생각하고 마음과 손이 따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자기가 잘 아는 걸 하면 되는 게 인지조화인데 네. 인지조화를 안 하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노드스트롬을 지금 미국에서 계셔갖고 자주 가시는 분들 아무리 지금 사람이 없더라도 난 저거 조합 사시면 되는데 네. 한국에서 노드스트롬 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하시냐는 저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고 네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좋죠. 네. 아마존도 좋지만 그걸 많이 써보신 분은 사시면 되는데 나는 평생 아이폰, 아이패드 쓰지도 않는 분이 그리고 난 삼성 꽤 좋다 하시는 분이 애플을 왜 사냐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주가 떨어지면 100이면 99명이 후회합니다. 노드스트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가 많이 떨어지니까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해외에 가면 노드스트롬 가긴 가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거기서 별로 살 게 없습니다. 저는. 네네. 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기업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AMC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네. 약간 또 모르시겠지만 미국에 계신 분은 나 뭐 캐나다에 계신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 CJ, CGV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영화 체인입니다. 영화 체인 하면 그냥 AMC 가서 영화를 보는 게 한 전체 마켓의 절반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이게 오늘 이제 주가 이제 크게 뭐 20% 떨어져 갖고요. 주가가 지금 오늘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불 60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네. 극장을 안 하니까 더 장사가 안 되지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작년 8월에 이게 12달러였는데 이미 한 40% 떨어진 다음에 더 떨어진 거거든요. 원래부터 안 되고 있었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화 가는 사람이 적극장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전 네.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우리나라 환경인데요. 네. 미국의 MKM 파트너스랑 또 IB에서 오늘 레포트를 냈습니다. 파산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 저도 이 업계에서 꽤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애널리스트가 증권회사가 A라는 회사가 파산 가능성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좀 그렇죠. 파산 가능성 하면 그냥 난리가 납니다. 네네. 투자가도 난리 나고 네. 뭐 감독기관은 네가 뭘 하냐 그러고 난리 나는데 이게 미국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현상을 저희가 뭐 생생하게 전해드렸고요.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여전히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